안녕하세요. 치과의생사 박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생사 박하영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칫솔은 어떤 모양일까요? 길다란 막대 형태의 솔이 달린 게 일반적인데요. 요즘은 구강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칫솔들이 많아서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할걸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칫솔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잠깐만요. 우리 오늘 칫솔 제대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우리 잘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물론입니다. 흥미진진한 칫솔의 역사를 알고 나면 제대로 칫솔 고르는 방법도 알게 되고 이 칫솔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니까요. 사실 벌써 기대되고 흥미롭긴 해요. 얼른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모양의 칫솔은 자그마치 15세기 고대 중국에서 등장했다고 추정합니다. 대나무 손잡이에 시베리아산 돼지털을 꽂아서 사용했다고 해요. 15세기라고 해도 까마득한 옛날이긴 한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양치질을 했을까요? 고대 역사에 따르면 나무 뿌리의 끝을 씹어서 활용했다고 해요. 나무를 잘근잘근 씹으면 섬유화가 되면서 치아를 문지를 수 있으니 양치질과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었던 거죠. 치아에 문제가 생겨도 치료 방법이나 기술이 없었던 과거에는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 마취도 없이 그냥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아파요, 아파. 실제로 태양왕이라 불렸던 루이 14세도 치통으로 고통받았다고 하죠. 태양왕도 피해갈 수 없었던 치통의 공포. 그러니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대단했을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용하는 칫솔이 너무 고마워지는데요? 그렇죠? 이후 유럽으로 칫솔의 형태가 전파되었고 영국의 발명가 윌리엄 에디스에 의해서 대중화될 수 있었어요. 동물의 뼈에 동물의 털을 박은 칫솔이었죠. 그런데 동물의 털, 위생상에 좀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딩동댕! 동물의 털로 인한 세균 감염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미국의 다국적 화학 기업인 듀폰에서 1938년 나일론 솔이 달린 칫솔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칫솔의 역사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기도 하고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칫솔을 통해서 건강의 질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수명도 연장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멋집니다. 박수 박수! 이렇게 발전해온 칫솔, 지금은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막 쓰지 말고 제대로 알고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칫솔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칫솔에 대해 알아야 할 칫솔 TMI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칫솔에 대해 짚어볼 건 참 많은데 먼저 칫솔모 이야기를 해볼까요? 칫솔모는 크게 강도에 따라서 강모, 중간모, 부드러운 모로 나뉩니다. 아까 나무를 씹었다, 멧돼지 털을 이용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아를 닦기에 너무 강한 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잇몸이 약한 분들,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분들, 그리고 치아에 뿌리 쪽이 많이 패인 분들은 이런 강한 모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칫솔모의 끝단 형태가 뾰족한 미세모이면서 칫솔모의 강도가 비교적 약한 부드러운 모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별다른 잇몸병이 없고 건강한 성인분들이라면 칫솔모의 끝단 형태가 둥근, 일반모, 그리고 뾰족한, 미세모 두 가지를 권하며 칫솔모의 강도는 중모, 즉 일반모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강모가 세정력은 뛰어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중간모로도 효과적인 플라그 제거가 가능합니다. 물론 치아 착색이 심하거나 플라그가 많은 특수한 경우에는 끝단의 형태가 둥근 일반모이면서 칫솔모의 강도가 강한 강모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잇몸 상태와 치아 상태에 따라서 칫솔모를 선택하는 것 꼭 체크해 주세요. 칫솔모만큼이나 중요한 것,
칫솔 모가 달린 부분을 칫솔 머리라고 하는데요. 이 칫솔 머리의 선택도 아주 중요하죠? 네. 요즘 이렇게 칫솔 머리가 큰 대형 머리 칫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넓은 부분을 단시간에 닦는 것은 유리하지만 칫솔 머리가 크면 구석구석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머리 칫솔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일반 크기의 칫솔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중형 머리가 잘 맞고요. 입이 작거나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은 분들, 아이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소형 머리 칫솔이 더 적합합니다. 또 자신의 앞니 2개 정도의 너비의 칫솔 머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데요. 지금 바로 사용하고 계신 칫솔 체크해 보세요. 자, 또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로 칫솔 손잡이가 중요합니다. 칫솔 손잡이는 치아 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손잡이야말로 칫솔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고요. 그립감, 다시 말해 손에 잘 맞아야 효과적인 양치질이 가능하겠죠. 단순히 칫솔을 잡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칫솔질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미끄러지지 않는 형태, 그리고 재질인지 내 손 크기에 맞게 적당한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특수 목적 칫솔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정용 칫솔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교정을 하는 경우 교정 장치 주변은 일반 칫솔로는 닦기가 어려워요. V자 모양의 전용 칫솔을 꼭 사용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금니 칫솔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더욱더 청결하고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의 경우 치간 칫솔은 필수잖아요. 임플란트 주변에 치주염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꼭 사용해 주시고 어금니 칫솔도 챙겨 주셔야 합니다. 맨 끝 어금니 뒤쪽 사랑니 주변은 일반 칫솔로는 닦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작은 머리에 어금니 칫솔을 사용해 주시면 금상첨화 되겠습니다. 하나 또 있어요. 바로 전동 칫솔. 전동 칫솔은 특히 손에 힘이 약한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동 칫솔은 만능 칫솔이 아니라는 거.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서 꼼꼼하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칫솔 아무거나 쓴다? 절대 아니고요. 비싸고 좋은 걸 쓴다도 아닙니다. 내 구강 환경과 생활 습관에 따라 딱 맞는 칫솔을 고르는 것이 구강 건강을 챙기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말고 꼭꼭 챙겨주세요. MIT 레멜슨 기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없어서는 안 될 발명품 1위로 칫솔을 꼽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보다 높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인류의 수명 연장에 칫솔이 엄청난 공을 세웠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니 한층 더 놀랍네요. 이 작은 도구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가 바로 우리와 같은 치과의생사라는 것. 맞습니다. 치과의생사는 단순히 양치질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환자별 맞춤 구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교육과 치료 안내까지 담당하는 구강건강 전문가잖아요. 맞아요. 올바른 칫솔질의 정기적인 치과 검진, 그리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 치과의생사에게 받는 정기적 스케일링까지 함께 해주시면 구강 건강은 물론 전신질환 예방에까지도 큰 영향을 준답니다. 작은 칫솔로 건강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번의 습관을 넘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필수품 칫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생사 박진아, 아름다운 미소를 책임지는 치과의생사 박하영이었습니다. 구강 건강 파이팅!